오늘은 유쾌한 행복론이라는 책 제목의 자칭 무명 철학자라고 하시는 전시륜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중에 단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 장사. 33년 전의 일이다. 미국 유학을 와서 첫 여름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관광 호텔에서 접시 닦기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뉴욕 구경을 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사귄 미국 군인 한 사람이 뉴욕시 출신이어서 호텔비도 절약하고 빵도 공짜로 얻어먹고 가능하면 관광 안내도 받기 위해서 뉴욕에 계신 그 군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아들한테서 나의 방문 통보를 들은 약 54에서 55세 되신 어머님이 불청객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척 반가워해 주셨다. 자기 이름은 메리니까 메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친구의 어머님을 순옥이니 갓난이니 하고 차마 부를 수 없는 올인의 관습을 설명해 드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의 어머님을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의 부인은 한층 더 높여 사모님이라고 부른다. 고령이고 인자하신 분께 제가 메리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좋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님 말씀이 미국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나라에서 아메리카라고 부르니까 좋을 대로 하라고 했다. 대학에 돌아간 뒤 어머님께 종종 편지를 올렸다. 그런데 간사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말의 효력인 것 같았다. 어머님, 어머님 하다 보니까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나의 생모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고, 친구의 어머니 또한 나를 당신께서 스스로 상고의 진통을 겪어 낳은 친아들같이 느끼셨던 모양이다.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 로맨스가 시작될 수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미국 국경일에는 한 번도 잊지 않고 과자, 깡통 음식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극장 구경하라고 5달러, 어떨 때는 여자친구에게 햄버거를 사주라고 10달러를 보내주시기도 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5시경 나는 조용한 기분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떤 외진 골목을 걷고 있는데 벼랑간 기가 막힌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출출하기도 했지만 이국에서 겪는 나그네의 외로움을 달랠 길 없어 나는 냄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집문을 두드렸다. 육순이가 가까운 할머님이 나오셔서 웬일이냐고 물으셨다. 저는 이곳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죄송하지만 커피 한 잔만 공짜로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하고 김삿갓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커피뿐만 아니라 용숭아 저녁상까지 차려주셨다. 이래하여 또 한 분의 어머님이 생겼다. 이 어머님 또한 음식과 돈으로 모성애를 표현하셨다. 그러자 나의 둔한 머리에도 종이 울렸다. 옷 장사, 쌀 장사, 집 장사도 좋지만 어머니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일까? 어리석고 그릇이 작아서 내가 비록 이순신 장군이나 이율곡 선생같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을 망정 봉이 김선달같이 황당무계한 장난을 쳐서 보다 살찌고 보다 기름진 삶을 맛보는 것이 어떨까? 이리하여 나의 어머니 장사가 시작되었다.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켄터키주, 북캐롤라이나주, 남캐롤라이나주의 어머님을 한 분씩 모시게 되어 불과 2달 동안 5분의 어머님을 모집하였다. 수입이 갑자기 5배로 늘고 식료품이 너무 많아져 은근히 뚱뚱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란 그런 것이 아니어서 나는 어머님들에게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생신, 5월 5일은 단오절,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대한민국 경칠길에도 선물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뉴욕 어머님이 깡통 2개와 돈 5달러를 보내주시면 나는 캐롤라이나 어머님에게 이번에 뉴욕 어머니가 돈 10달러와 깡통 4개를 보내줬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면 캐롤라이나 어머님은 돈 15달러와 깡통 6개를 보내주었다. 농간질은 이런 멋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나 보다. 어쨌든 어머니 장사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노파들의 친절과 성의를 이용하여 이렇게까지 사기를 치고 날강도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노여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있다. 어머님들께서는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외국 학생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긍지와 기쁨을 느끼셨고 돈 서너 푼 버리고 효자를 구했다는 것은 세기의 흥정이라며 좋아하셨다.
나 또한 어머님 생신에는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부족한 영어로나마 어머님 찬양사를 열심히 썼다. 위대한 작가의 말을 도둑질하거나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어린애가 드리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어머님의 얼굴이다 라고 모성이의 절대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생의 비극은 자선을 상징하는 어머님도 그 어느 날엔가 돌아가신다는 사실이다. 지금 나의 어머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왕안식의 시편에 나무가 고요함을 원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식놈들이 효도를 하고자 깨달았을 때는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 가셨노라 라는 말씀이 상기된다. 그러나 삶의 아름다움은 쌀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포장마차를 꾸며 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덴마크에 온 뒤 나는 어머님 장사의 시효가 지났음을 깨달았다. 60이 넘은 늙은이가 어머니를 구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어서 이번에는 전수를 받고 여자친구 장사를 하기로 했다. 다행히 어부인 마나님으로부터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는 풍어를 듣고 덴마크에 온 뒤 난생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우고 에어로빅 미용 체조 강습도 받아 육체미가 껑충 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덴마크 여자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는 아내 친구를 도둑질하여 여자친구를 세 사람이나 만들었다. 비어대는 방년 69세, 엘렌은 70세, 이반은 72세로 여자친구들의 평균 연령은 70이 넘었다. 넷이 모이면 엄청난 인생 경험을 과시하느라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젊고 이색적인 남자친구를 구했다고 모두 신이 나서 나를 막내 동생같이 귀여워해 주었다. 비어대는 바로 옆집에 살아서 심심하면 전화 통보도 없이 그녀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 그녀는 마치 삿도 오르니 언명이라도 내리듯 부지런히 간식을 준비하고 스납, 술도 한 잔 따라준다. 그러면 나는 입을 메기처럼 벌리고 한 입에 털어넣었다. 며칠 전 이야기다. 우리 집 풀깎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돌아와 보니 누군가 우리 집 뒷뜰의 풀을 깨끗하게 벌초한 것을 발견했다. 아내가 깔깔 웃으면서 비어된 남편이어서 풀을 깎았다고 했다. 당장 그녀 남편을 찾아가서 집주인의 허가도 없이 내가 최고로 즐기는 민들레 꽃을 묵사발낸 죄가를 따졌다. 그 친구 말이 자기 부인이 나를 남자친구로 모신 뒤부터 저녁 반찬 가짓수가 늘고 애교 지수가 200% 뛰어서 고마운 마음에 풀을 깎아주었다고 했다. 무궁무진한 것이 인생의 놀라움이다. 말을 듣고 보니 너무도 신통해서 나는 그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했다. 얼큰해지자 덴마크의 이시가의 문제, 남북한 통일 문제 등등 세계의 온갖 골치 아픈 일을 둘이서 30분 안에 다 해결해 버리고 이태백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꼼꼼히 따지고 보면 우물쭈물 60년이 인생이다. 선택의 자유 없이 태어난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물쭈물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선 한 번 보고 데이트를 두 번 하고 우물쭈물 결혼을 하고 우연히 직장을 얻고 우물쭈물하다가 애 낳고 늙어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물쭈물 인생은 어쩌면 허무하기 짝이 없다. 특히 산설고 물설고 해장국집이 없는 외지에서는 이 허무함을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그럭저럭 손해보지 않고 나는 어머니 장사, 여자친구 장사를 해왔다. 뻔뻔스럽고 파렴치하다고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즐기는 비법은 14 캐럿의 주책 바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다. 며칠 전에 손자놈을 하나 구했다. 나이는 11살, 이름은 미케. 덴마크에 있는 동안 그애와 함께 들에 나가 나비도 잡고 바다에 나가 낚시도 할까 한다.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여름방학 때 그 애를 데려와서 손잡고 디즈니랜드를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꿈꾸어 본다. 어머님들한테서 입은 은혜를 갚아주어야지. 어쩌면 그것은 내가 덴마크에서 구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깔깔대고 무섭가지고 너무 재밌고 해서 여러분들 이 책이 지금 시중에 시판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